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 쌤과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조아연 취준생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우리 학생들의 셀프 벌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연아 쌤 벌칙 공개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제가 생각한 벌칙은요. 청계천에서 제가 이 취업을 부탁해 프로그램의 클로징 멘트를 만들어 오는 겁니다. 아주 약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뭐 벌칙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옵션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할 겁니까, 일단은? 청계천 한복판에서 청계천에서. 제가, 네. 그거는 그거 자체는 벌칙이 약하잖아요. 그쵸. 좀 추가해 주세요. 스타킹을 뒤집어 쓰고. 스타킹을 뒤집어 뒤집어 쓰고. 쓰고. 그리고 그 클로징 멘트를 한다 이런 거. 좋네. 어떠세요? 스타킹이요? 네, 스타킹 뒤집어 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에게 정해줍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열려라 단톡방! 오늘도 8시인가요? 8시인가요? 안녕하세요. 일곱 시. 예. 와, 승리 학생 참 부지런해요. 언제나 다혜 학생 카톡 부사가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이 학생들이 점점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 이제 같아요. 점점 그러게요. 살짝. 태희 학생도. 네, 톡방 퀴즈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겠다 싶으면 MC 스탄스 쓰셔도 되는데 한번 써보세요. 네. 그리고 자, 좋은 힌트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 풀어볼게요. 문제 주세요. 땡땡땡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채권 보장 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땡땡땡이란 무엇일까요? MC는 써줘요. 나 좀 맞추게. 나 진짜 이거 아는데. 맞추실 거예요? 진짜. 이거 다혜 학생이 완전 작정한 거네요. 이거는 학생 수준에선 진짜 이거 모르는 겁니다. 네. 그나마 기금이 채권 보장 기금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채자가 왠지 들어갈 것 같죠. 채권 보장. 네, 채권이니까 채자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내 맞추게 해주면 안 돼? 내가 맞추고 싶으려구나. 한번 써볼래요? 네, 한번 써볼래요? 써볼게요. 오케이. 제 걸 믿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고마워요. MC 찬스. 에미 찬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이래서 채행금. 채권이요? 네. 실업상.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길래. 일부러 그런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틀릴 거였기 거짓말 때문에. 탐지 부탁드립니다. 아까부터 아니, 자꾸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네. 저게 왜냐하면 저도 아는 게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한번 망했다가 아닙니다. 네. 이거를 못 주니까 그 임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가 그 고용주한테 못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그러면 내가 한 3개월치는 대신 내줄게. 그렇죠. 라고 네. 해가지고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랑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원래 이제 그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줘야 될 것을 월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대신 주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 원래 고용주한테 그걸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안 주면 이제 그 떼먹히는 거긴 한데 그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아쉽게도 첫 문제는 틀렸습니다. 네, 또 미안해요. 실업급여와 체당금의 차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연극과 영화 등에서 연출가가 무대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을 배열하는 작업.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봄이 MC가 알 것 같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이건 많이 나오는 이거 거는 해줘야죠. 봄이 MC가 알 것 같다, 이거는. 뭐가 과연 뛰어나. 제가 이런 거 많이 하죠. 뭐가 뛰어나. 세 글자인가요? 세 글자. 네, 네. 네. 네, 그러면 알고.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5초 카운트 들어가고요. 네, 자, 정답 맞춰주시죠. 3, 정답. 2, 미장센. 과연? 살았어요. 정답입니다. 이제 별로 달갑지가 않네. 아, 저희가 별다른 힌트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툭툭 그러게요. 맞춰주셨어요. 또.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주시죠. 다양한 홈쇼핑 전문 채널에서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일을 하는 이 뭔가요, 직업의 이거는? 이건 이름은 보면 안 되나? 무엇일까요? 네. 아, 이건 뭐 쉽다, 사실. 네. 그럼 일단 5초 카운트 주시고요. 네, 자신 있게 한번 맞춰볼까요? 진짜 아닌데. 정답. 생각하세요? 쇼호스트. 쇼호스트? 아닌데. 반전 있을 것 같아요. 쇼스타. 정답입니다. 다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반갑지 않네요. 정말 안 달갑다. 자,
자,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문제를 맞춰가고 있는 아연 학생입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주시죠. 아이들이 성장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도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다 참견하는 엄마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거 중요한 거. 보나요? 미국 엄마입니다. 미국 엄마. 미국 엄마로 말해야 네. 돼요. 네. 좀 늦으면 이 엄마도 막 다 날아다니면서 봐야 돼. 아. 여기까지. 이번에 카운트 맞추시 주시죠. 이번에 맞히게 되면 정철 선생님이 대신 쓰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정답. 정도는 네. 헬리콥터만. 헬리콥터맘. 과연? 감사합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게 맞췄는데 이렇게 너무 좋네.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마지막 문제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 중요합니다. 주시죠. 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허위의 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 아주 많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헷갈려서 뭐랑 헷갈립니까? 얘기를 해봐요. 네. 근데 글자 수는 그쵸? 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네네. 그렇죠, 예. 아니 방금 정철 선생님 눈빛이 너무 눈빛이. 좋은 맞아요. 또 나는 또 너무 총쌤 가르쳐주니까. 눈이 너무 이마에 가르쳐주니까. 너무 재밌으십니다. 자, 5, 낮은 허위 가격. 자,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진짜. 2, 1. 정답. 정답. 장외거래? 장외거래. 다운계약. 다운계약. 처음에는 그 다운 계약 같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이득이 있잖아요. 근데 예. 요즘에는 다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옛날 네. 거가 다 들추기 때문에 언젠가 저게 큰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령 내가 뭐 갑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데 10년 전에 다운 계약 썼던 일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의 진짜 힘인데요. 다 5억, 뭐 5억 2천, 5억 4천, 5억 5천 그 주변 실거래가가 다 나와서 국세청에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명만 4억 5천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은 바로 걸립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옛날 일이 되어가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아연 학생 3문제 맞췄는데요. 네. 오늘 소감 어땠어요? 오늘 벌칙이 생겨서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자하시던 선생님들이 무섭게 느껴졌는지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지식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부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어쨌든 벌칙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짜. 정철 선생님이 갑자기 원망스러워지는 거. 난이도가 초반에 너무 높아가지고 상황 나왔을 첫 때 문제가 너무 이런 높아서. 식이면은 네. 오늘 그랬는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상당히 그쵸, 좀 그쵸. 들어왔습니다. 범위 내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톡방 퀴즈 풀어봤고요. 이번에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한류 스타를 활용한 K푸드가 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식품 시장까지 진출한 엔터테인먼트사의 속사정과 그리고 K푸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기대된다. 자, 엑소 손짬뽕. 와. 자, 오. 엑소 손짬뽕. 엑소 손짜장. 예. 동방신기. 동방신기 와. 이 과자칩. 네. 걸그룹도 없나요? 걸그룹 있죠. 걸그룹 있죠. 있어요? 자, 꽃게만 나는 소녀시대 과자. 소녀시대 과자. 소녀시대 과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먹어도 되죠, 그럼요. 피디님이 제지하기 네. 전에 그럼 저도 빨리 이렇게 먹는 걸로. 저 그럼 엑소 과자 한번. 어우, 기가 막혀요, 진짜. 먹으면 살죠. 야, 네. 이런 게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저 마트에서 본 적은 있는데 선생님, 맛이 어떠십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더 맛있어요. 태연이 막 입에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엔터사 이런 K푸드에 대한 뉴스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정쌤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먹다가. 오늘 다룰 게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 예. 그러니까 K푸드라고 한류의 세계화를 노리는데 거기에 첨병을 바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류를 통해서 한식을 전파한다는 게 하나가 측면이 있고요. 그 반대로 또 연예계에도 지금 뭐가 없다. 왜냐하면 연예인들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힘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먹거리 사업이다. 이것과 같이 해서 나간다라고 해서 K푸드와 한류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아연 학생은 여기 있는 거에 어떤 연예인의 상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라면을 즐겨 먹으니까 하정우 라면. 네, 하정우 라면. 그렇죠. 어우. 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와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쌤. 네. 첫 번째 뉴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먹고 뜯었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펼쳐보면은 엑소의 손짜장을 먹고 샤이니 탄산수로 입가심, 하우스,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요즘 핫하다는 엑소 손짜장을 먹어봤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죠. 엑소와 손짜장. 엑소라는 브랜드를 이용하는 먹거리, K푸드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있어서 과거의 국진이 빵을 연상시킨다. 국진이 빵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연예인과 이 연예인을 통한 비즈니스란 먹거리 비즈니스란 최초고 대박을 터졌던 그런 상품인데 요즘 이 엑소 손짜장을 비롯한 상품들이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기사의 핵심은 이 한류 문화를 가지고 K푸드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건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어떤 하나의 한류와 K푸드의 접합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과 송중기 씨가 만나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펼치면서 거기에 대한 먹거리를 통해서 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 트렌드 세터들이 선택한 곳은 한국 중에서도 K푸드다. 즉 한류 문화를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제 중국인들 그 어울리 어댑터는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즐기는 데 떠나서 먹는 데까지도 한식을 도전한다 이런 건데 실제로 한국산 농축산물 대중국 수출액이 이 최근 4년 만에 33% 증가하면서 정말로 많은 중국 쪽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현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도전과 숙제가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 한식을 전파한다는 게 단순히 몇몇 연예인들의 인기 때문에 그들이 뭐 라면, 치맥을 먹겠지만은 실은 한류가 가려면은 막 우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2009년 MB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장금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짜 빅파워 한류가 있었죠. 그거를 가지고 K푸드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실은 잘 안 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의 싸움이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단순히 밀어붙인다거나 몇몇 연예인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더 체계적인 도전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하우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은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확장된 기사인데 네. 연예인의 이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요즘 나오는 비즈니스에 연관된 사업을 이제 쭉쭉 펼쳐가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먹거리와의 연관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엔터사들의 외도에는 다 이유가 있다. 즉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뭐 이런 뭐 연예인들에 관련한 뭐 음반 판매라든가 영화 제작뿐만이 아니라 외도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 왜 이렇게 외도를 하고 다른 브랜드의 이제 사업을 펼치냐? 연예인들의 인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반이라는 것도 히트를 치면 좋지만 인기가 한번 떨어지면 진짜 어쩔 수가 없고 네. 영화도 매번 제작하는 영화가 다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한다는 건데 사례들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 SM 편의점, SUM을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물건들을 팔고 있다라는 거고 YG는 이제 YG 데이고기, YG 푸드를 설립을 하게 됐다라고 해서 뭐 구이 전문점인 삼거리 푸주간 전형적인 먹거리로 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뭐 마케팅 비용도 있고 쭉쭉쭉 하고 있지만은 이 외도 사업 중에서 특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려운 게 먹거리라고 합니다. 푸드. 네, 푸드 쪽이 정말 어려워서 지금 SM만 하더라도 뭐 한식 레스토랑이라든가 또 치맥 등을 했지만은 이게 그리 녹록치가 않다. 그래서 이 K푸드라는 과 한류의 만남은 또 하나의 우리 한국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또 연예계, 엔터테인먼트의 숙제이기도 하다라는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두 가지 기사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에서는 우선 그 중국의 식품 그 구조가
1,800조 규모라는 게 네. 너무 놀라웠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은 K푸드가 들어갔을 때 굉장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대로 한번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초대박 한류 스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그 한류 효과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정쌤께서 보시기엔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뭐 이게 기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3조 단위다, 5조 단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조? 실은 이거는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네네. 무형의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드라마 하나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다. 예. 이런 걸 얼마를 평가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거는 정말로 돈으로 그 평가하죠.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뭐 100조로 가면 100조랑 가치다 이렇게 정말.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한류에 공을 많이 들이는 거고 계속 한류 뭐 비전을 여기에 붙이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한류가 연예인 외에도 콘텐츠, 음식같이 여러 분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엑소 자장면 같이 연예인을 활용한 제품이 K푸드라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쵸. 그냥 스타 마케팅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아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게 만들어진 창조된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그렇죠. 있던 거에 이제 스타들의 어떤 뭐 이름이나 이런 것만 네. 덧입힌 거기 때문에 그냥 마케팅적으로 조금 반짝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시안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스타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의 한류 스타가 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류가 이제 덧붙는데 사실 위험한 건 이제 이렇게 스타가 됐을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하게 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스타가 아플 수도 있고 네. 스캔들 때문에 또 인기가 그쵸, 그쵸.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자체가 죽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기엔 초기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뭐 샤이니 탄산수 하다가 저 탄산수 자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하고 저 컵라면에 이제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엑소가 안 붙더라도 야, 이 컵라면 짜장면 해보니까 맛있더라.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벗어나는 단계에 있는 곳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K푸드의 초창기 모델이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정 쌤은요? 저도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네. 우리 한류가 워낙 인기니까 한류를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K푸드를 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 하는 전략은 좋은데 결국 성공은 K푸드의 이 컨텐츠에 달렸다. 이 완성도가 살아야 그렇죠. 실은 이 K푸드와 한류의 만남에 이제 시너지가 나는 건데 네. 지금 연예인들만 있고 이게 손짜장이 맛있어야지 관건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예, 이게 거죠. 제일 예. 중요한 것이다. 여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팬들에게 해외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고 그 매출도 엄청 높고 그렇긴 한데 식품에서 게임까지 이건 좀 너무 많지 않나 조금 제 생각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엔터사이 그 사업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 아연 학생부터 제가 여쭙고 싶네요. 근데 이제 네. 엔터사에서 사업 확장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변 친구들, 지인분들께 여쭤봐도 잘 모르세요. 이런 제품이 있는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부 그냥 팬들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좀 폭넓게 좀 이렇게 대중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알고는 있었거든요. 네. 엑소 짜장면과 짬뽕 맛있어서 이거 되게 좋아해서. 예. 실제로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은 짜장면, 짬뽕 그 라면들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그 중에 유일하게 이 가수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되게 좀 즐겨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되게 네. 좋아해요, 엑소를.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 다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야지. 이 쌤은 사업 확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사업이요? 요 사업이요. 당연히 해야 네.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80년대 유명했던 그런 뭐 연예기획사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예 기획사요? 네. 기획사요? 80년대? 기획사는 잘 잘. 그 모르겠네요. 옛날에 뭐 어쨌든 있긴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정치화되고 시스템화되진 않더라도 뭐 서울 기획인가? 뭐 예당, 코드 음반이 많아요. 예당, 그렇죠. 지구레 코드, 예당. 예당 그쵸, 등등. 그쵸. 기획사였어요. 예. 네. 결국 다 없어졌잖아요. 도레미 미디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연예인들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사업이라면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는 그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방법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정 정 쌤은 쌤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세요? 정말 동감하고요. 이게 이제 단순히 회사가 아니라 요즘은 이제 주식 회사가 됐잖아요. 성장이 됐기 때문에 네.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매출이나 수익성, 연속성을 기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영화 제작 또 가수들의 어떤 우리 재한 씨도 네. 음악하지만 이거 네.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최소한도의 밑받침을 까는 어떤 비즈니스는 빅명이 필요하다 해서 저는 뭐 연예기획사가 의류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이건 시너지도 있을 것 같고 또 먹거리 쪽도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노력은 그 자체로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해줄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 시간의 족보를 열어라! 네. 쌤 오늘도 네. 엄청 힘차게 한번 열어주세요. 연습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한 정말 번에 딱 열라고. 찢어 먹었잖아요. 한번. 네. 예. 연습을 했기 손맛이라는 게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보 열어주실까요? 갑니다. 짜잔! 아우, 정확하게. 네, 한류 스타를 활용한 상품이나 마케팅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아연 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마케팅 방안은 네. 그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영상을 보고 뭐 예를 들면 태양의 후예에서 송혜교와 송중기가 라면을 먹는 걸 보고 바로 라면을 살 수 있도록 옆에 링크를 만드는 거죠. 뭐 아니면은 송혜교 씨가 바른 립스틱이 이쁘다 하면은 송혜교 립스틱 사러 가기 딱 클릭하면 갈 수 있도록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연 학생의 답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되게 네. 뭐랄까 압박 질문을 막 하고 싶은 욕망을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해주세요, 해요. 해주세요. 예. 아니, 뭐- 해주세요. 그래서 돈은 누가 버나요? 진짜? 그거를 적당히 수익 배분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조금 갖고 네. 그리고 그 엔터사에서 좀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저런 거 이렇게 TV를 보다가 네. 클릭하면 바로 살 수 네. 있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은 사실 시도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류에 그냥 붙인 건데 문제는 이게 한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탁했을 때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립스틱 하나를. 그러면 그게 배보다 그렇네요. 배꼽이 훨씬 더 큰데 네. 그걸 도대체 누가 그걸 대가지고 그 돈을 벌 그러네요. 것이냐. 그렇죠. 이게 마케팅이나 상품에 대한 거니까 기업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재밌고 이런 쪽으로만 접근하니까 약간 상업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정말 그 논점을 정확하게 콕 집어주시는군요, 네. 역시나. 정쌤의 평가도 궁금합니다. 네네. 좋았던 것 같은데 좀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네, 그 이상의 건 뭐 하나. 네. 폭소를 터트린다거나, 그러니까 유머 웃긴다거나, 좀 뭐 하나 이런 거. 네. 예. 네, 그런 게 좀 자극적인 게 좀 덜했다. 그렇죠. 약간 이게 뻔할 수가 있거든요. 한류 스타를 이용한 비즈니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그냥 가이드? 가이드? 한류 스타를 이용한 가이드 뭐 이런 거. 가이드, 네. 여행 가이드 말씀이신가? 여행 가이드. 오, 네. 세상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네. 관광지마다 송중기의 뭐 태백 가이드 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뭐 가자 오프라인과 너무 연결시키자. 좋네요, 진짜. 그런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면접의 그렇죠. 답변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면접관을 자극하면 어떨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이제 족보를 한번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한번 다 같이 알아봐야겠죠. 이쌤께서 한번.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네. 이런 한류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한류보다는 한류를 이용한 K푸드라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에 그쵸, 그쵸. 이번엔 K푸드 쪽으로 좀 다시 이제 네. 포커스를 네. 맞춰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통할 것 같은 K푸드는 네. 이라는 문제를 좀 내볼게요. 두 분의 저는 MC는 네. 네. 예전부터 네.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만 한 게 있었는데 뭐야? 빙수 있잖아요. 네. 설빙으로 덮여진 우회빙수, 우회빙수. 그거가 네. 미국 쪽으로 가면 되게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인절미 팥빙수 오.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오미자 좋죠. 차나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맞아요. 한국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절미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떡이나 뭐 김밥, 흔히 우리 이제 우리만의 것 네. 있잖아요. 떡, 김밥, 불고기, 떡볶이. 저는 떡볶이가 좀 세계적으로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또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음식이나 뭐 아시아 음식들이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되게 잘 팔리는 이유가 한 그릇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 좀 우리나라만의 그런 떡볶이 좀 떡볶이 좋아해요. 이쯤에서 말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수의 말려줘야 될 것 같은데? 명수 자, 우리 아연의 쌤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들 컵밥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거 먹었죠. 먹어봤어요. 미국에서 팔던데. 그게 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진짜 난리 인기래요. 났어요. 네. 유튜브에서 영상도 돌고 그쵸, 그쵸. 그 컵밥에 밥이랑 불고기, 반찬 같은 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맞아요, 비벼서 맞아요. 먹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떡, 라이스 케이크, 쫄깃쫄깃한 식감의 달달한 맛,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식사 대용과 디저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밥,
김밥은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요. 또 만들기도 편하고 위쪽으로도 보기 좋아서 세계적인 음식화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나왔어요. 그렇죠. 또 베꼈어요? 안 뺏겼어요. 아니,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까르보나라 떡볶이, 짜장 떡볶이, 카레 떡볶이도 있고 밀떡, 쌀떡 등 자신이 원하는 토핑에 맞춰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떡볶이 뷔페도 나오고 있는 내 생각인데. 추세입니다. 이게 생각인데, 진짜. 정말로. 네. 그리고 불고기. 최고의 K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주 재료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맛까지 이미 세계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경우 포, 타이 누들, 스시 등 한 접시에 내어줄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통 한식 한상 차림보다는 보쌈같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면서도 현지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보쌈이라는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재한 씨 왜 이렇게 웃었어요? 학생들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아연 씨 어때요?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떡볶이를 너무 이제 공감을 했어요. 그게 개인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네. 조리가 그렇죠. 가능하고 또 웬만하면 맛있잖아요. 떡볶이가. 맛있죠. 그래서 세계인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떡볶이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쉽다. 자, 쌤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 보쌈 생각했었거든요. 보쌈? 그러니까 왜냐면 김치를 어떻게든 넣어야 맞아요. K푸드가 아닐까. 뭐 어떻게든 해줘야 이게 뭐 맛을 뭐 달게 하든 뭐 하든 이럴 텐데 슬기 학생이 김치에다가 보쌈까지 얘기를 하니까 고기까지 넣어가지고. 네. 맛있겠다. 네, 저는 뭐 슬기 학생. 네. 보쌈. 네. 이쌤께서는. 근데 저는 아니 보미 씨가 너무 웃겨서 아니 재환 씨가 의견이 같으면 보통의 그 여자 아나운서들은 재환 씨랑 의견이 같네요 그런데 또 바로 먼저 드는 말이 네. 베꼈죠. 그럼요. 세요. 강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불신뢰를 전제로 하는. 야, 제가. 저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세계인에 팔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같아요. I love 김치 좋아해요. 뭐 네. 연예가 준 게. 네. 이런 것처럼 김치, 불고기, 떡볶이 이게 우리 떡이니까 먹어라 이런 것들. 저는 일단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이 먹힐 게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김태희 학생이 네. 김밥이 영양적으로 우수하고 미적으로도 세계적이다라는 네. 그런 거 있죠. 네. 다른 것들은 한국적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세계적으로 어떤 영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는 제가 만약 세계에서 하고자 하면 네. 할 만한 아이템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근데 다 알아요. 뭐요? 왜냐하면 그 골방에서 모여서 네. 하는 회담하는 비정상인 애들 네. 있잖아요. 네네. 아, 예. 그 친구들이 이미 얘기했어요? 네, 당신들이 현재 돌아가가지고 만약 한국에 있는 가게를 차리면 뭘 차릴 거냐는데 거의 만짜리치. 10명 거의 전체적으로 이걸 차린다고 했어요. 뭐예요? 뭐예요? 치킨집. 아, 맞아요. 양념치킨. 네. 치킨집이 양념 없나요? 치킨집이 없어요. 없어요. KFC 같은 그런 것만 없어요, 있지 없어요. 한국적인 치킨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걸 먹어본 외국인들은 천상의 맛이라고. 그러니까. 네. 특히 양념치킨 있잖아요. 그게 그 양념에 버무려져서 나오는 그 치킨이 굉장히 신기해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우리 또 외국 음식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나라 가장 기술적으로 발달한 게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네. 그 전 세계 맥도날드 지정수만큼 있대요. 그렇죠. 정말 동네에 보이는 게 다 치킨. 그만큼 기술도 엄청 발달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치킨을 보급하면은 이건 이미 검증받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그렇군요. 그럴까요? 그게 잘 맞아요. 사업적으로. 근데 일단 한번 망했었으니까. 일단 너무 어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베스트 댓글 네. 한번 선정해 볼까요? 김태희 학생과 네. 강슬기 학생 두 네.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죠. 한류 스타를 활용한 K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쌤. 쌤. 이 K푸드나 한류스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네, 네. K푸드 한류스타에서 너무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라고 여기에 좀 매몰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좀 강제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소재로 삼아서 한국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령 일본의 J푸드 같은 스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급 음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굳이 안 해도 알아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 K푸드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때로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걸 활용해가지고 가지만 결국 음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나중에 승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쌤은요? K푸드의 이제 대중화, 세계화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번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문턱까지 가다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세 번째 마지막 도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천병으로는 이제 한류
그러니까 엔터테인이 먼저 가면서 이제 거기에 뒤따라 K푸드를 붙이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한류의 완성도들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약간 아쉬운 게 K푸드가 뒤따라가면서 그걸 못 충족시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먹는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 셰프에 대한 위상도 정말 높아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제 K푸드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이게 두 축 쌍두마차로 좀 갔으면 좋겠다. 엔터테인 한류와 K푸드가 또 그런 시대가 오기를 또 기원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연 학생은요? 저는 생각보다 해외 식품 시장이 크다는 것에 한번 놀랬고요. 오늘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많은 해외 외국인들이 또 많은 사랑을 해주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